8살 딸아이를 둔 A씨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통통한 편이었지만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이 있는지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가슴 발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빠른 사춘기 징조의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았는데요. 검사 결과 A씨의 아이는 성조숙증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여아는 만 10살, 남아는 만 12살에 사춘기가 와야 정상인데요. 사춘기가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살 미만,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만 9살 미만에 시작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조숙증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 성숙기를 짧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춘기 전후로 신체가 커지고 21세까지는 면역, 생리, 심장, 간, 콩팥 등의 기능이 성숙해지는데 성조숙증은 이 성숙기를 축소해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성조숙증 아이들은 또래와 다른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심리, 사회적 문제나 행동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원인이 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뇌종양이나 난소종양, 남아 같은 경우에는 고환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최근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이 2021년에 16만 6,645명을 기록했는데요. 남녀 성비를 보면 2021년 기준 9세 미만의 경우 남아는 3만 7,996명인 것에 비해 여아는 49만 4,918명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지방 분포가 많은데요. 이것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성조숙증이 발생하면 여아는 유방 발육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교적 부모님들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남아는 고환 크기가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여아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사춘기와 초경 연령이 빠르며 저체중이라도 급격한 체중 증가를 보이면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 출생아는 사춘기가 빨리 오거나 나이에 맞게 정상 평균 키에 도달하는 따라잡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성인 키가 작을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잡기 성장은 보통 생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생 후 매년 키 측정과 사춘기 증상 유무를 관찰해야 합니다. 여아는 유방 멍울, 유방 발육이 나타나고요. 남아는 고환 크기가 4cc 이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요. 더불어서 여드름이나 음모가 나타나거나 키가 급격히 크는 경우, 그리고 정수리 부분의 냄새, 여드름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황체 호르몬 수치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요. 사춘기 진찰 소견이나 뼈 나이 판독 소견, 키와 몸무게 변화 등은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인데요. 뼈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뼈는 출생 후 성장판이 닫혀 골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뼈 발생 중심의 모양과 크기가 변화하면서 성숙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왼손을 X선으로 촬영하면 뼈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경우에 적당한 치료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예후에 좋기 때문에 검사의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성조숙증 억제 치료제의 보험 기준은 여아의 경우에는 만 9살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 남아의 경우에는 만 10살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신체적인 변화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을 앓는 아이들은 친구들보다 조숙해 보일 수 있기에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껴 초기에는 심리적인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모는 수년 이내 성적인 성숙도에서 또래 아이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현재는 4주마다 한 번 맞는 주사와 3개월마다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를 치료 기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춘기가 억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그 질출혈이 가끔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큰 이상은 아니게 됩니다. 그 외에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나 이상 반응이 약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호르몬 치료는 빨리 온 사춘기를 뒤로 미루는 작업인 만큼 정상적인 사춘기 나이로 언급되는 만 11세에서 12세가 되면 치료를 끊게 됩니다. 키 성장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만 11세에서 12세 이후 성호르몬 치료와 불필요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치료를 할 경우 혈당이 오르거나 갑상샘 호르몬 변화 등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성숙이 빨리 온 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서 최종 키가 작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정상보다 3년 빨리 오면 사춘기 이전에 보통 1년에 5, 6cm를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5cm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로 사춘기를 지연시키게 되면 정상적인 최종 키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 살이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NO입니다. 성조숙증 치료 초기에 지방량이 단지 증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곧 정상화가 되고요.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가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샤인머스켓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나요? NO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시에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 호르몬은 식물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샤인머스켓에 의한 성조숙증이 보고된 사례도 없습니다.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은 취침과 부족한 수면도 피해야 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운 곳에서 수면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성호르몬이 억제되는데 늦게 잠들거나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도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단 비만이 성조숙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찌지 않게끔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고요. 매일 걷기, 뛰기,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증상들, 여아의 경우에는 유방 발육,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 크기의 증가가 나타나면 반드시 빠른 시기 내에 소아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